12.3 비상계엄 선포 후 2달이 지나면서 국민적 분열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집회 현장에선 보수와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혐오적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배경에는 SNS나 영상 플랫폼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부정선거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단 관리나 운동 없이도 먹기만 하면 3주 동안 8kg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보조제. 바르는 즉시 얼굴의 반점이 사라지거나 꺼진 볼살이 살아나고 심지어는 사각턱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두 SNS나 유튜브 등에서 송출되는 광고입니다. 방송 광고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인데 이용자의 관심에 따라 작동하는 추천 알고리즘이 허위 과장 광고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알고리즘의 위험성은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알고리즘이 국민 분열과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가 지난달 둘째 주 수익 상위 10개 채널을 조사한 결과 2위를 제외한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의 채널이었습니다. 셋째 주에도 10개 중 9개가 정치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이었습니다. 이른바 정치 코인을 노리는 콘텐츠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알고리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숱한 것만 계속 나오는 그런 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예. 선생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검증이 안 된 거를 이제 뭐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워낙 그 기존 언론들이, 대형 언론사들이 뭐 일면 헤드라인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너무 편파적으로 좀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서 하는 목소리는 거의 뭐 보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이 그러면 한쪽이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합의라 그럴까? 뭐 이렇게 중간 단계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은 서부지법에서도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이 헌재 판정이 마지막인데 끝인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도 뭐 속전속결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승리를 해서 그 임기 마치고 그다음에 또 뭐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이 나와서 그때는 그때 정정당당하게 또 했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대한 신뢰나 뭐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가 그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채널들을 보면 언론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그걸 언론으로 인정받아서 거기서 어떤 특정한 콘텐츠가 유통돼서 그게 뭔가 허위다 뭐 이러면 이제 그 언론중재위원회가 가거나 그런 루트를 밟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정보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편히 그냥 받아들여지고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고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너 아니면 나, 그다음에 뭐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없고 중간은 없고 이런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고착화되겠죠. 이날 만난 시민 대부분은 자신이 즐겨보는 콘텐츠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 시민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선동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체포도 불법으로 하고 그 다 나타나잖아요. 그 영장도 다 불법으로 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나왔지. 그런 이야기는 보통 유튜브 통해서 접하시나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다고 해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누가 뭐 말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언론들이 무슨 KBS랑 공정파 무슨 그런 것들이 다 말하는 것도 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지 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뜨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조금 만족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제목을 척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로구나 하는 걸 탁탁 알아요. 그러면서 내가 듣기 싶은 것만 듣기 위해서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목을 보면 알아요.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요? 난 그러고는 난 처음 듣는데 옛날에는 그 뭐예요? 털보 그 이름이 모르겠네. 좌파. 예. 그 사람 그 뭐 본다고 봤다고 그래가 나는 저건 아는데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볼 줄 모를까? 우리는 딱 보고서는 아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줄 알잖아요. 한 서너 번만 들으면 그 사람이 올바른가 아닌가 알거든요. 그걸 보고 나는 파악을 하거든. 다른 거 몰라도. 그러기에 조중동 나는 옛날에는 내가 젊을 때는 조선일보를 완전 구독했지. 그랬는데 이제는 조중동 안 봐요. 완전 그렇게 좌파에서 그렇게 할 줄 전혀 몰랐지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게 불편함이 없으신 건가요? 괜찮아요. 나는 내가 보니까 골라보고서는 아니다 싶은 걸 아예 클릭을 안 하니까 불편하다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전문가들은 SNS나 영상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정치 콘텐츠들이 시민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SNS에 노출이 되어지게 되면 간접적으로는 학습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공정하게 정치적인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시민들도 학습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면 우선권이 시민들이 먼저 이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을 찾아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좀 얻기가 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의 시점과 관찰자의 시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참여자가 됐을 때는 실제로 그런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요.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과 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있거든요.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떨까? 얼핏 봐도 탄핵 정국과 관련한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부정선거 반대 운동을 이어왔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나는 탄핵을 계엄을 했다 그러길래 맨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송간이를 수색 들어갔다가 나는 아하 하면서 대통령이 신의 한 수라고. 우리는 부방대에서 한교안 대표님과 부정선거 계속 운동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정선거가 그냥 시시하게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자 현재 조갑제닷컴을 운영 중인 조갑제 대표는 현 시국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부정선거론 확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의 확산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전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당한 그 정신질환적 사건이에요. 코로나는 육체적 전염병이지만 이 음모론은 정신적 전염병이거든. 본인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들,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공동체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까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러잖아요. 그죠? 선관위가 도대체 몇 분을 깠습니까? 여러 분 까서 보여주었어요. 그 개표 시스템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 기자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깐 게 뭡니까? 작년 4월 개표 과정을 깐 거 아닙니까? 그 개표 과정을 본 사람이 몇십만 명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이상 더 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세계의 자랑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에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을 망상적 계엄, 발작적 계엄, 황당무계한 계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작년 4월이 대규모 부정선거였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돼요. 공정한 선거인데도 자신의 비상계엄령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였다고 거짓말 한다면 그것 또한 탄핵 사유가 되겠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행동력을 수반한 불법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또한 지금과 같은 미디어 소비 경향이 이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이후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지난 총선 때라는 거짓말을 하기 전에는 젊은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한 뒤부터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고요. 2030 세대는 행동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컨대 서부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 다수가 2030, 40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음모론이 나중에 액션으로 나타날 때 2030 세대들이 그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이제 정치적인 사안들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매체들을 계속 알고리즘에서 만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편향성을 벗어나기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다양성을 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공존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를 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또 알고리즘을 타고 이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많은 대중들에게 퍼져 나가겠죠. 극우나 뭐 극좌나 그리고 극단이나 이런 걸로는 그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기존 언론에 있어서 등을 돌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언론사 중에도 성관이와 관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면서 음모론 확산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음모론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앞으로 각급 학교에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보수 지식인들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거나 본인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친일파 명단 작성했듯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분열시키고 국민 전체를 전응화시키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실사구시입니다.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리공론 말고 이론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현실이 어떠냐? 그리고 사실이 뭐냐? 이걸 봐야 되죠.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다는 요 교훈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이건 훈련이 돼요. 교육이 있어야 돼. 실사구시. 이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법률방송 조날입니다.